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대부터 시작해서 학교별로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세대는 올해 핫한 학교죠. 일단 시험이 1학기로 왔고요. 시험이 1학기로 와서 온리 서울대를 노리는 학생들은 연세대를 지원을 좀 꺼려 하겠죠. 잡혀갈까봐. 그런 게 좀 있어서 오히려 연세대만 노리는 학생들은 조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로 수능 100%, 수능 100%가 아니라 수능을 반영을 안 하죠. 최저가 아예 없고 논술 100%로 뽑기 때문에 흔히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념으로 연세대 수험표를 가지고 싶으시면 응시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옛날에 무슨 경기도 모 고등학교들 전교생이 다 고대 보러 가고 막 그랬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텐데 1학기 때 시험 보고요. 난이도는 최고라고 하지만 실제 수학과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최고 난이도는 현재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시험이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연세대는 술이 한 개 정도, 한두 개 틀리는 애들이면 공부해서 한번 해볼 만할 정도의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난이도 계속 낮아지고 있었고요. 표현이 쉬워지고 문제수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짜증나는 점은 확률 통계를 재작년부터 계속 내고 있어가지고 확률 통계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단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과학 과목을 이제 지구과학을 내주는 게 굉장히 특이 사항이고 2 과목까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2 과목까지 제대로 돼 있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세대를 목표로 하는 애는 이것 때문이라도 과학을 공부하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의예과는 오늘 설명 주제는 아니지만 의예과가 올해 논술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봐서 의예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인원수 보면은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해 보면 지금 36명 줄었기 때문에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안에서 볼 수 있겠고 아마 경쟁률이 엄청 날 거다라는 거고요. 예전으로 따지면 다른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어, 영어 바보들이 있거든요. 남학생들 중에 수학만 엄청 잘하는 애들이 노래 볼 수 있죠. 과학만 조금 대비가 된다면 그런 학교입니다. 자, 한양대, 서강대, 이제 상위권부터 쭉 볼 건데 한양대, 서강대는 상위권에서 수학만 실시하는 학교면서 둘의 공통점은 난이도도 한양대가 조금 더 높지만 비슷하고요. 수학 문제, 논제 2개 내는 것도 동일합니다. 한양대는 6문제 풀게 하고요. 서강대는 2논제 10개 정도, 8개에서 10개 정도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시간도 2시간, 얘는 1시간 반, 2시간 정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에서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최저가 없어서 얘도 다 보죠. 이제 수학만 잘하는 남자애들의 로망이죠. 다 이것만 봤는데 올해는 연대까지 들어와줘서 걔네들은 참 좋은 계획했는데 최저가 없기 때문에 많이 쓰고 교과가 20% 반영이 된다고 돼 있는데 학생부 교과는 반영을 안 해요. 종합평가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성적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수능 100%라, 논술 100%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하다고 저는 봅니다. 난이도는 어렵고요. 시험 잘 보면 합격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연세대 시험은 80점 이상 받으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한양대 시험은 제가 몇 점 받으면 합격하는지 말씀을 계속 드릴 건데 한양대 시험은 70점 넘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물론 이 한양대는 오전, 오후 1, 오후 2에서 시험을 3개 출제하는데 요거 편차는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저녁으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오전이 제일 쉽고요. 오후 1 그다음 오후 2가 제일 어렵고 당연히 오후 2에는 미래인재 이상한 이름 붙어있는 전형이 있는데 그냥 4년 동안 공짜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오후에 몰려있거든요. 의대도 그렇고 그래서 어려워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편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둘 다 미적 좋아하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인원은 조금 줄었다. 어차피 378명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2명 줄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서강대는 아까 보셨지만 100명 줄어갖고 많이 줄은 학교거든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기백 미적 해서 나오고 성중 많고 증명 문제, 계산 문제 많다. 내신은 별로 안 깎이더라. 4만 6이더라. 의외는 없었기 때문에 말 안 한 거예요. 4만 6이더라. 다 2 받으면 돼요. 과학 하나만 보고요. 교과는 10% 반영되는데 제가 보기엔 점수 별로 안 깎여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는데 시험은 변별력이 충분히 있는데 서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별로 인원수가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10명 이상 뽑는 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애들이 서성한 중에 1개 내지 2개를 쓰거든요. 여학생은 대부분 한양대 싫어요. 수학이 약한 애들은 한양대를 안 보려고 합니다.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양대 빼고 나면 서강대, 성균관대 시험이 쉬우니까 무조건 보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서강대는 시험이 어려운 편이긴 한데 인원수도 작으니까 좀 제외해서 성균관대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올해는 성균관대 인원이 확 줄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제 그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서성하는 작년에는 3군데를 다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요일이 토, 일 다음 주 이렇게 한양대가 다음 주로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달라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나눠져 주면 이제 여러 개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오전 오후까지 쪼개가지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셔야 되는데 서강대는 한양대랑
사실 비슷한 수준에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서성한 중에 뭘 볼 것인가는 끝까지 고민이 됩니다. 이쪽 파트에 이쪽에 속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논술 전형이 111명 준 거 좀 크다라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원래 인원수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학교들은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인데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이 연세대 제외하고 나면 제가 과학 나오는 학교 5개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4개를 다 언급해 드릴 겁니다. 이 중간 매리어를 형성하고 있는 학교들이 다 과학을 봅니다. 그래서 과학 논술을 한다라고 하면 대체로 이 4군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기왕 시작했으면 이 4군데를 과학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있어요. 과학을 안 한 학생들은 과학 안 한 것 때문에 여기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만 보는 학교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을 수 있어요. 실제로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60대 1, 60대 1이지만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 애가 안 올 수도 있겠죠. 과학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는 일단 특징이 성균관대 가장 특징은 쉽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논술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런 데 빼고는 가장 쉽습니다. 이나 아주보다 더 쉽습니다. 가장 쉬운 학교고요. 오전 오후 시험 실시하는데 공학 계열이 오전에 보면 오후에는 자연계열 보고요. 자연계열이 오전에 보면 공학 계열 오후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시험 중에 한 시험에는 확률통계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 세트를 받은 학생들은 확률통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문제가 되고 나머지 문제는 한 개라 점 하나로 틀려서는 합격할 수 없는 학교입니다. 완전 무결하게 다 맞아야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한양대, 서강대는 80% 정도 맞으면 합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다 맞아야 됩니다. 성균관대는 다 맞아야 합격할 수 있고요. 이합상호 다 2등급만 맞추면 최저는 맞춥니다. 과학 논술은 물 1, 화 1, 생 1로 적혀 있어요. 2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고요. 뭐 난이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절대 상승하지 않으니까 그냥 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교과가 30, 출제 10인데 큰 영향이 없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놓은 거 보면 아까 앞에 보시면 거의 안 깎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인원이 많이 준 거 아까 보셨죠? 368명 줄어서 이거만 조금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대 보죠. 중앙대는 참 성대에서 말씀드릴 게 과학이 30%입니다. 수학이 70점, 과학이 30점입니다. 대부분 학교가 그렇습니다.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수학이 70점, 과학이 30점입니다. 중앙대는 수리문항을 전통적으로 3문제 출제합니다. 확률통계 문제를 1번에 꼭 내고요. 2번, 3번에 기백, 미적 하나씩 내는 형태로 많이 취하고 있고요. 화통 문제를 1번에 출제하는데 얘를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70점대를 받으시면 합격을 합니다. 학교에서 공개하는 합격자 평균도 70점대입니다. 의예과를 가려면 90점대를 받아야 되지만 70점대 받으시면 합격을 하고요. 뭐 보다시피 1에서 6등급 가면서 0.4점씩 깎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작년에 4만6였는데 올해 4만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중앙대는 원서 접수를 할 때 안성 캠퍼스랑 서울 캠퍼스랑 같이 접수를 받거든요. 과 이름이 달라요. 뭐 여기는 무이상과, 여기는 생명과학부인데 작년에 가르쳤던 친구 하나가 자기는 생물을 좋아해서 생물학과 간다고 신청을 해놨는데 안성인지 모르고 신청을 해서 여기서 잡혀갔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내신은 큰 의미는 없고 과학이 있는 학교고요. 투 영역을 출제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제시문을 주겠다고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투 공부하는 건 바보짓이다. 하나하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드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 논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작년과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뭐냐면 과학을 2019년도에는 하나 받는데 2개로 바뀌면서 대신에 3개 6으로 최저를 낮춰줬죠. 그래서 과학 2개 들어가는 게 조금 나빠지긴 했지만 최저는 한 단급 낮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셔야 된다.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높은 편이에요. 애들 이거 맞추기 힘들어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경희대 보실 텐데 이제 경희 경북이 이제 마지막 과학 있는 학교 중에 2개인데 경희대의 특징은 과학이 40%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60%고 과학이 40%고요. 과학 40% 이게 그래서 40점이기 때문에 물리 2단원이 시험에 나와요. 2단원이 시험에 다른 학교는 한 단원이 시험에 나오는데 얘는 2단원이 시험에 나옵니다.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수학이 60점 만점인데 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수학 문제 하나밖에 안 냅니다. 수학 문제 논제 하나에 4문제 내지 5문제 달리기 내기 때문에 토픽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찝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이 확통을 못한다. 확통 안 나오니 공부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장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제시문이 길게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일 힌트가 있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신은 별로 안 깎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2하 봅니다. 이제 2, 3 받으시면 맞추는 게 되겠고요. 투 출제합니다. 경희대는 특히
보시는 학생들은 2의 몇 단원들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2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대는. 그래서 뭐 인원수는 뭐 56년 줄었기 때문에 뭐 그냥 그저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대는 이제 최저가 생겼어요. 원래 없었는데 2합 5라고 해서 2, 3을 맞추기를 하는데 경희대가 건대가 잡고 싶어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따라가죠. 2합 5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신은 0.8점씩 깎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과학 논술을 문화생만 출제하고 당연히 1만 출제하는데 이제 문제가 지정되는 과들이 있습니다. 뭐 전기과는 물리, 생물과는 생물, 뭐 이렇게 화학과는 화학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전기과 가고 싶다고 신청해놨는데 자기는 물리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이런 학생 당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컴퓨터공학부 이런 데는 과학 과목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데는 선택이에요. 근데 과학이랑 관련 있는 과는 다 지정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이 학교는 특히 수학이 70점인데 2문제 나오거든요. 기백만 냅니다. 기백을 진짜 못한다. 그럼 건대리 시험 볼 수가 없어요. 딴 건 안 나옵니다. 기백만 나옵니다. 예, 다 기백만 나옵니다. 한 번도 지금 2009년부터 논술 시험이 시작됐는데 이 학교가 수학을 낸 게 11년부터 수학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 과학만 냈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가 다 기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다른 문제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백을 못하면 시험을 볼 수가 없는데 자, 두 학교 이야기 드렸는데 이 두 학교는 몇 점 받아야 합격을 하냐면 90% 이상 맞추셔야 합격합니다. 합격자 평균이 90점 넘고요. 이 학교도 합격자 평균이 90점 이상입니다. 다 맞아 거의 다 풀어야 된다는 소리죠. 경희대는 시험이 많이 쉬워졌기 때문이고요. 건대는 시험은 안 쉬운 것 같거든요. 기백만 보면 애들한테 풀려봐도 잘 못 푸는데 학교에서 내는 평균을 보면 항상 90점이에요. 그래서 합격자 평균이 90점 넘습니다. 논술 100%입니다. 딴 거 없기 때문에 합격하실 수